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청 출입 기자단이 마련한 기획 대담 프로그램 시장 후보에게 익산을 묻다의 진행을 맡은 홍진기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그리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정치란 결국 고단한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누가 익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오늘 이 대담이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모시고 익산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명택 후보께서 지금 익산시장에 꼭 도전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 무엇보다도 익산 시장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에서 아이 셋 낳고 살고 있는 아빠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익산이라는 도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꿈꾸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 도시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원도심 상권, 우리 익산의 대학로, 빈상가, 심지어는 영등동, 어양동, 구성동까지도 빈상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많이 좀 변하고 있다는 현혹감도 요즘은 다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우리 익산에는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물음표로 갖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익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익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온 사람, 실제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시민들 위에 있는 어떤 단체장,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 곁에서 시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민 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시민을 제대로 섬기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장이 꼭 돼서 시민 주권의 도시, 시민이 좀 내가 우리 도시의 주인이구나 이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꼭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과 골목 상권과 식품 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익산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인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현재 어떤 교육과 창업, 관광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익산에는 좀 그런 것들이 현재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공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좀 먼저 좀 발표했던 공약들은 세계적인 로컬푸드 요리 학교를 익산에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실제 제가 출마 선언할 때 익산의 얼굴을 바꾸겠다. 그래서 익산역을 대발명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익산역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실제 국가식품 클러스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로컬푸드 요리학교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교육, 창업, 그리고 관광이 이어지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 농업과 관련한 기반을 대단히 잘 가지고 있고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전혀 어떤 지역 경제나 도시 경제에 영향을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전혀 그런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자꾸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로컬푸드 요리학교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요리를 가지고 뭔가 기업을 창업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익산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익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산업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좀 그런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익산역 대발명 관련해서는 익산역 앞에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까지 한 250억, 또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에도 수십억, 뭐 아마 대충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 최소 500억 이상의 돈이 최근 5년 사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의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익산역 앞이 전혀 변화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익산역을 좀 어떻게 대발명할 거냐. 익산역 주변을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 실제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익산역 앞에 식품 도서관도 만들고 익산역 앞에 사람들이 좀 방문하고 뭔가 놀고 거기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뭐 그런 사례로 하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야간 부시장을 임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간 어떤 상설 시장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큰 공약으로는 익산역에서부터 모현동, 홍학동, 오산 쪽으로 이어지는 트램을 깔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그 앞에 얼굴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좀 익산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꾸고 있고요. 다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익산역 자체에 익산의 얼굴을 바꾸겠다. 그래서 익산부터 송악동, 모현동, 오산역까지 이어지는 트램을 깔아서 어떤 교통 혁신을 이뤄내고 또 로컬푸드 요리학교라든가 식품 도서관 그리고 야간 상설 시장을 만들어서 익산역 앞에서 뭔가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로까지 이어지는 산업 효과를 창출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익산을 떠났다는 지적이 많은데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출마 선언하면서 익산의 생활을 바꾸는 삼각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워라밸이 있는 일자리, 일거리를 1000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휴식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8시간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3시간 일하는 일자리, 5시간 일하는 일자리, 야간에 일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기업과 연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내겠다. 이 1000개가 단순히 1000개가 아니라 1000개의 직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자리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익산의 가장 좀 현재 취약한 문제라고 한다면 똑같은 산업단지 타도시와 우리 익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익산이 연봉이 300~400만 원 정도 낮다고 합니다.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똑같은 일자리라고 하면 타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익산의 산업단지들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일단 연봉을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연근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부들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도 꼭 8시간 일자리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의 어떤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제 일자리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또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라밸 어떤
워라밸이 있는 일자리 일거리를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 하나는 모현, 송악, 오산 쪽에 스마트 에코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존에 지금 그 민주당 후보분이 보니까 한 700여 채 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익산시가 매입, LH와 함께 매입해서 이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00원씩에 공급하겠다. 저는 뭐 듣기에는 좋으나 다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공약을 내냐면 기존에 지금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고 기존의 주택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팔리지 않고 있는 충분히 양호한 영등, 어양, 부송, 모현, 송악, 동산동 충분히 양호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들을 익산시가 LH 어떤 그런 공공사업과 함께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월 5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월 10만 원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함께 내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현, 송악, 오산지구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AI가 접목이 된 스마트 에코타운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현재 갖고 있는 주택 시장의 문제는 익산시가 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좀 적은 임대료에 지원해서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는 월 생활비 자체를 30만 원 정도 낮춰주는 생활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이건 제가 당선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공공요금, 교통요금, 에너지요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매월 생활비를 30만 원 정도 실제로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청년 이런 분들이 떠나지 않고 익산에 좀 살아볼 만한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후보께서는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하는 FG 익산 창단을 공약하셨죠. 예. 이 공약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착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시 재정과 민간 시민 참여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FC 익산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좀 신선하다고 하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실현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도시에 대단한 활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부리그에서부터 시작하는 익산의 축구팀을 만드는 거고요. 익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광대학교 축구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단 11구단을 뭐 유치해보자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야구단은 상당히 큰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FC 익산과 같이 축구단은 시민구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재정 규모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하고 익산이 충분히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1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1인 5만 원 정도씩이 내는 그런 구단주로 참여하고 익산시가 또 한 5억 원 정도를 출자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10억 원 정도 규모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를 해서 뭐 우리가 유럽에 있는 바르셀로나라든가 맨체스터라든가 이 구단들이 다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이 구단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구단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도 이 과정에 상당히 좀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질 수도 있고 또 홈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날에는 우리 도심에 어떤 많은 좀 이게 뭐 자영업자분들의 가게들에도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4부 리그에서 3부 리그 2부 리그 뭐 우리가 승격할 수 있는 또 꿈도 꿔볼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요즘은 뭐 거의 하나의 경제적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에 좀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 요소를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요즘 그 어양 로컬 푸드 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그 조합원과 그 행정의 그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어제도 제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 신장식 의원이 방문을 익산해서 로컬푸드 조합원들과 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저는 현재의 정원율 시장께서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하신 거다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단히 거칠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행정도 어쩔 수 없고 이분들도 그냥 그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장 좋은 대안은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어떤 그 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민원을 공식적으로 좀 제출하는 과정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현재 이 조치를 했던 공무원들도 일단은 공무원들은 어떤 행정 규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뭔가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저는 현재 900명 조합원이 운영하고 있는 10년 동안 운영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매장은 저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매장을 뭐 부성 권역이라든가 더 다른 권역으로 더 늘려서 익산의 로컬 푸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되는 구조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도 피해보지 않고 조합원들도 피해보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님 그 당선 후에 100일 안에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 실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월 생활비 30만 원을 바로 낮춰드리는 생활 패키지를 실행하겠다. 이건 제가 당선 가능하면 바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무상버스를 도입하고 또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에너지 가격을 어떤 그 우리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산출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월 30만 원을 어떻게 낮춰드릴 건지 당선되면 바로 실행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발표한 제가 주택 마을 관리 사무소 이런 공약을 냈는데요. 익산의 25에서 30%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아파트처럼 전혀 관리받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이라든가 남중동, 신동 낡은 주택가들이 있는 곳에 마을 관리 사무소를 만들어서 이것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주택도 관리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 좀 실제 생활에 체감될 만한 공약을 제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분들의 공약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시장 4년 임기 내에 하지 못할 큰 공약들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물론 큰 공약도 내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지금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활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저는 더 집중해서 앞으로도 시장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변한 만큼 익산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관료 출신 시장님이 우리 익산 시정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장에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 도시의 빚이 부채가 16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임기를 끝나고 나가게 되면 도시에 1640억의 부채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 부채의 단순한 수치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관료 출신의 시장이 온다고 해서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따와지거나 도시의 대단한 인맥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대단히 큰 수혜를 받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을 통해서 저는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료 출신의 평생 익산에 살지 않았던 그런 분들보다는 저처럼 지역에서 시민운동하고 시의원으로 일하고 계속 지역에서 아이 낳고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 저와 같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사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시민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익산시장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큰 공약, 장밋빛 공약보다는 내 삶의 지금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기호 3번으로 익산 시의원 전역 선거구에도 출마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조국혁신당에게 꼭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깊이 있는 정책 비전과 익산에 대한 진솔한 애정을 나눠주신 이명태 후보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청 출입 기자단이 마련한 시장 후보에게 익산을 묻다 함께해 주신 이명택 예비후보와 익산의 주 현안과 정책 비전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도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익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정한 힘은 언제나 주관적인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눈과 따뜻한 관심에서 나옵니다. 익산을 묻다 그 묵직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